오버 더 탑 코멘트 3월 22일 트럼프는 정말 바보고 젤렌스키는 진짜 약자인가? 1편.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밤에 저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저희 지인들과 현역에 있는 저희 과거 직원들하고 장시간에 걸쳐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며 그가 쓴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는 책을 직접 쓰지 않고 메르디스 맥기버라고 하는 비서가 있었고 그가 구술을 하면 그 여자가 쓰게끔 했고 그 여자 또한 트럼프 일기의 행정부에 기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2월 28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젤렌스키와 트럼프와의 생방송 중계에서 트럼프는 이 전쟁은 나쁘고 쓸모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계속해왔기에 3,500억 달러, 512조 3,650억 원 정도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와주었지만 진척이 하나도 없는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낱낱이 까발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자유국가 대 독재국가의 싸움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몇 년 동안 유튜브나 네이버의 카페에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썼던 것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국가였듯이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도 젤렌스키는 군인과 국회의원들을 부정부패로 사임을 시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줬던 상당수의 자금이 세탁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젤렌스키가 자기한테 미국이 1770억 달러, 259조 1988억 원 정도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750억 달러, 108조 8300억 원 정도만 받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달러, 146조 4400억 원 정도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바이든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정유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몇백만 불을 받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정유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우크라이나의 한 장관은 4,600만 달러, 673억 6,200만 원 정도를 착복했다는 뉴스도 나왔고 100만 달러, 14억 6,440억 원 정도 이상을 착복을 한 군의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한 대에 60만 달러, 8억 6,800만 원 정도 하는 롤스로이스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끌려나가 죽고 있는데 롤스로이스 16대를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할 당시에는 78만 명의 국군 병력에 탱크가 6,000대, 비행기가 200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전쟁이 난 당시에는 군인은 6,000명에 탱크는 움직일 수 있는 게 200대, 비행기는 10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국방에 무관심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의 부통령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이번 미국의 부통령은 미국인들 앞에서 젤렌스키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가 부통령을 자기의 후임으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히토리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트럼프가 욕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미국 군인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미국 돈이나 미국 기업이나 기술들이 들어간 곳에는 외국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토리 계약을 맺고 그것을 개발하는 미국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면 러시아가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신을 당한 젤렌스키는 바로 유럽으로 가서 자금을 대준다면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가 2,500억 달러, 366조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유럽에서는 200억 달러, 29조 2,8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0,000명씩 보내주겠다고 했고 독일, 이태리, 폴란드 등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군사적 상황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즉 2만 명의 영국과 프랑스의 군인들보다 미국의 기업이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트럼프가 히토리가 필요해서 젤렌스키에게 히토리를 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전 세계 히토리는 거의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리를 개발하면 중국에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유용한 히토리도
우크라이나에는 없습니다. 또한 관세를 가지고 너무 장난을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니네는 우리 국민을 죽이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멕시코는 10,000명의 군인을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9명의 마약 사범을 잡아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자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유예시켜줬던 것입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좌파 언론들은 겨우 1%의 펜타닐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캐나다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투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7살의 젊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여자는 기자들에게 그 1%가 미국인 9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마약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조사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좌파인 트루도 전 총리가 나가면서 같은 당에서 차기 총리를 지명한 것을 가지고 총선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보수당이 들어서면 아마 관세 부과를 안 할 거나 세율을 낮출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